살균제 사건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유통업체들도 뒤늦게 옥시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20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수직 증축 계획이 잇따르고 있지만 집값에는 큰 변동이 없어 투자 목적으로는 매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개 카드사가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대출로 4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최근 저축은행 등 중금리 대출 경쟁자가 늘면서 카드론 고객들이 빠져나가진 않을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진행될수록 옥시 등 관련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다른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우려한 유통업체들이 뒤늦게 옥시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옥시 레킷벤키저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전북, 전남, 충청 등의 지역 시민단체들도 옥시 불매운동을 선포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16일이 이제 그 시민단체에 다 연계해서 2차 옥시 불매 관련된 이제 행동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동참해서 2차 집중 캠페인이나 소비자 단체의 지역에서 유통 매장 옥시 제품 철수 요청 및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지난 2일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만 면피용 사과에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점포 전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신세계와 롯데, 현대 등 주요 백화점은 지난 6일부터 옥시 제품을 진열대에서 뺐습니다. YMCA 등 소비자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서울 25개구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 17곳 중 16개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4일부터 판매 물량을 50% 이상 줄인 상황입니다. 주요 동선에서 옥시 제품을 제외시켰는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추가 발주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신현우 전 대표와 연구소장 김모 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경쟁업체들의 주가가 반사이익 기대감에 강세입니다. 옥시와 비슷한 상품군을 보유한 LG생활건강이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가운데 유한양행, 보락, 유니더스 등이 반사이익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LG생활건강의 전날 종가는 105만 원으로 이달 들어 4.27% 올랐습니다. 이 같은 강세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옥시 불매운동에 대한 반사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 티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보름간 옥시 파워크린과 옥시크린의 매출은 각각 49%, 25% 급감한 반면
경쟁 제품인 LG 생활건강의 테크와 슈퍼타이는 각각 10%, 41%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9%를 기록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4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오른 10.9%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석 달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1.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월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다시 2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615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증가해온 취업자 수는 한계 기업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한 달 만에 41.3%에서 18.7%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3.9%, 고용률은 60.3%를 기록해 각각 1년 전과 같았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수직 증축 계획이 잇따르고 있지만 집값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들은 늘어나는 가구 수만큼 사업비를 충당해서 좋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투자 목적으론 별로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에서 25층 높이 5개 동으로 이루어진 경기도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이 단지 입주민들은 9년을 더 기다려 재건축을 하는 대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최근 포스코 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 49제곱미터는 지난달 2억 9천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집값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한솔마을 5단지와 매화마을 1단지, 느티마을 3, 4단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리모델링 조합 설립 8년 만에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 이 아파트 전용 49제곱미터는 5억 9천만 원 선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천만 원 정도 올랐지만 주변 시세도 비슷하게 올라 수직 증축으로 인한 상승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업계에선 정비 사업 방법이 다양해졌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은 시장 경제를 활용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만큼 생각보다 시세 차익이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허용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정비사업의 방향성과 퇴로가 다양하게 열리다 보니 과거처럼 수직 증축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집주인 입장에선 재건축보단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재건축 시 용적률을 크게 높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성과주의 확대 도입을 압박하는 정부와 결사 반대하는 노조 사이에서 국책은행의 입장만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개별은행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금융노조는 9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이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금융노조는 국책은행의 성과주의 확대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바로 다음 날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주의 도입이 늦어지면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것인데 처음 나온 방안이 아닌 만큼 재차 성과주의 도입을 서두르라고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노조는 즉각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노조의 협상 파트너인 사측은 정부와 노조 사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빨리 해서 칭찬받는 것이 나은데 상황이 쉽지 않다며 난처함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정부의 강경 입장에도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9곳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사 합의를 끝낸 곳은 예금보험공사 한 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업은행이 인사관리 컨설팅 업체를 통해 만든 성과주의 가안을 두고 최근 직원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어 이달 내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은행 노조는 여전히 성과주의 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LTE보다 무려 66배나 빠른 인터넷 상상되십니까? 5G 통신 기술에서는 2시간짜리 영화를 다운받는데 단 1초면 충분한데요. KT가 2018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5세대 통신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IT 기업들과 함께 개발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KT가 최신 5세대 통신 기술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합니다. KT는 2018년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올림픽을 실현하기 위해 5G 개발 포럼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와 노키아 등 세계적인 통신 장비 제조사들이 참가합니다. 이들 기업은 KT와 함께 2018년 2월까지 평창 5G 규격에 맞는 제품화와 서비스 적용을 위해 공동으로 개발합니다. 참여사들은 포럼 기간 동안 5G 통신용 단말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로 다른 제조사가 만든 장비 간 호환성을 검증합니다. 또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 기기를 개발하고 이를 5G 시스템과 연결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완벽한 5G 시범 기술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선거 중인 5G 서비스를 담보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한 개발 및 검증 환경으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는 이번 포럼이 2020년에야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5세대 통신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통신 사업자 간 전략적 연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는 지난해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대출로 4조 원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실적에도 카드사의 수익 감소에 대한 걱정은 늘어가고 있는데요. 저축은행과 P2P 금융 등 중금리 대출 경쟁자가 늘어 카드론 고객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대출 마진율은 2.32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4조 1,1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쇼핑, 숙박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수익 모델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중금리 대출 경쟁자의 등장으로 주 수익원인 카드론 수익마저 감소할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2P 금융업체 랜디스에 따르면 실제로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의 대환 대출 목적으로 P2P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은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2016년 1사분기 카드론 평균 대출 금리는 14에서 17.6%인데 비해 P2P 금융업체의 평균 대출 금리는 10% 안팎으로 금리가 크게는 7% 이상 차이 납니다. P2P 금융업은 지난 3월 기준 누적 대출액 500억 원을 돌파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은 SBI저축은행의 사이다는 지난달 누적 대출액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리가 6.9에서 13.5%로 최고금리가 카드론 최저금리보다 낮고 대출 한도도 최대 3천만 원이라 대환대출 상품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2P 금융시장이 커지고 있고 저축은행들도 금리 10% 초반의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어 카드론 고객들이 빠져나갈까 염려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중금리 대출 경쟁자들의 약진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고금리 타파, 중금리 대출 활성화 기조도 카드사에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영향을 적게 받는 곳과 크게 받는 곳이 나뉘었습니다.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 수도권 아파트 값도 오르고 반대로 떨어지면 똑같이 하락한다. 뭐 그런 현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구, 이 3구가 강남 3구로 불리는데요. 이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동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 내 다른 지역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단기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사통계월보 4월호에 실린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이용한 아파트 가격의 지역 간 확산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 동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보통 8, 9개월 동안 다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동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면 다른 수도권 지역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강남 아파트 값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흔히들 예상을 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번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동남 지역은 학군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분양가가 나타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재건축 단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처럼 서울 동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서울 인근 지역이나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지 분석해보기 위해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분석에 활용했는데요. 이 가격 지수는 2006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됐습니다. 기존의 가격 지수가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의 가격만을 고려했다면 이번 연구팀은 거래 기간의 길이도 고려했습니다. 거래 기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감가상각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들을 13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공간적, 시간적 파급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강남 아파트 값이 미치는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이 서울 동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차등이 있었습니다. 의정부나 남양주, 구리, 연천 등 경기 동북 지역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서울 동남의 아파트 가격에 크게 반응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포나 서대문, 은평과 같은 서울 서북 지역과 부천, 광명, 안양, 안산과 같은 경기 서남 지역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연구팀은 서울 동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며 뚜렷한 지리적 인접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동남과 인접한 지역이 받는 영향이 반드시 큰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서울 동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나머지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단기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이 충격의 정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그리고 거리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 아파트 값이 주변 지역의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사와 거리낌 없이 손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서 잘만 팔린다면 가릴 것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오픈마켓 11번가는 티몬의 2천여 가지 지역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몬과 제휴를 통해 11번가는 모바일 앱에서 티몬의 전국 맛집 쿠폰, 미용 서비스 쿠폰, 여가 생활 쿠폰 등을 선보였습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지역 상품에서 강점을 지닌 소셜커머스 티몬이 입점하면서 11번가 고객들은 더 다양한 지역 쿠폰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11번가와 티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제휴라고 설명했습니다. 낙후된 서울 장안평 일대가 이르면 2021년 현대적인 중고차 산업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오늘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중고차 매매센터와 부품상가 등을 현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지난 1979년에 문을 연 이후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 시장 명성을 얻었지만 현재는 낡고 좁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위해 서울시는 매매센터가 있는 3만 제곱미터 부지의 용도 제한을 해제해 용적률을 106%에서 600%로 대폭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매매센터에는 자동차 매매장이 주 용도로 활용되고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내부 공간을 공공기여로 받아 수출지원센터와 자동차 박물관 등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점검 기록부와 주행 거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중고차 매매 통합 정보 시스템을 2018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러 재교육을 통한 착한 딜러 육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장안평 활성화 사업에 시비 200여억 원과 민간 투자 5,300억 원, 국비 42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기능성 신발 1위 기업 바이네르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흥겨운 바이네르 효도잔치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 충청남도 당진 도일이 마을회관. 마을회관이 가득 채운 어르신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서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바이네르의 효도잔치가 한창입니다. 2007년 시작한 바이네르의 효도잔치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훈훈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민으로서는 자랑스럽고 이런 자리 구경하기가 뭐 시내나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가수들이 오고 뜻밖의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로잔치에 앞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20명을 뽑아 1,200만 원의 장학금도 수여했습니다.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효도잔치는 바이네르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커가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제 이런 행사를 효도잔치를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잖아요. 제가 즐겁고 어르신들 좋고 내가 얻은 만큼 세상에 보답을 하고 가겠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흔적을 만드는 거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바이네르 효도잔치는 이달 2일 부산을 시작으로 3일 광주, 4일 고양, 6일 서울, 9일 충남 당진에서 열려 어르신 2,200여 명에게 즐거운 공연과 맛있는 식사를 선사했습니다. 행사장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노랫소리와 함께 당진의 끝으로 2016 바이네르 효도잔치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학가의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스키 업체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대학 축제 기간을 맞아 대학생 홍보대사들과 함께 대대적인 건전 음주 캠페인을 펼칩니다. 한지희 기자가 대학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대학교의 축제 현장. 위스키 업체 디아지오가 건전 음주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축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쿨드링커 트럭이 지나가는 학생들의 눈길을 끕니다. 트럭에는 올바른 음주 습관 수칙과 맥주, 와인 등 다양한 술의 알코올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음주량은 어느 정도인지 표준잔의 개념을 알리는 관역을 향해 다트를 던지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친구들이 더 이상 마시고 죽자 하는 음주 방식이 아닌 마음속에 나에게 맞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새기고 더 이상 뉴스에서 술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보지 않았으면. 디아지오 코리아의 쿨드링커 캠페인은 대학 캠퍼스 내 책임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효과적인 캠페인 활동을 위해 매년 선발하는 50명의 홍보대사들은 6개월간 소속 대학에서 책임 음주 문화를 전파합니다. 대학생과 함께 캠퍼스 건전 음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짧게 하고 또 남에게 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대학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음, 폭음을 줄이기 위해 이번 한 달간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자율협약을 신청한 한진중공업이 주거래은행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채권단과 자율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롯데, 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이 국산품 가격 책정에 필요한 원달러 환율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복합 쇼핑몰과 아울렛 인근에 점포를 둔 중소상인 10명 중 8명은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3개월째 10%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던 제조업 부문까지 직격탄을 맞으면서 고용시장의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이 한 개 업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이 영향으로 고용시장이 지금보다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경제연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